안녕하세요. 하루의 시작,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 언급 이후에 유럽과 미국 사이에 이 긴장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래도 피했다라고 좀 보여지면서 시장은 불확실성 완화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가 또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 모두 예상 범위 안의 수치들을 보여주면서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괜찮은 경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총 20위 가운데에서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부를 켰고요. 또 간만에 M7 종목들도 동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다보스 포럼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올해 말까지 무인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테슬라가 4% 강세 마감했고요. 메타도 5%대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젠슨 황 CEO의 반도체 관련해서 수익 구조, 앞으로 수익 투자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발언에 힘입어서 반도체주들도 힘이 좋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상승세 좋았습니다. 14일 연속 대형주 대비 강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소형주가 대형주를 재차 앞서고 있으면서 이 리더십에 있어서 명확한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일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세의 변환이 있을지 앞으로 함께 지켜보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해 전면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좀 계속해서 전면적 접근권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히 어떤 이야기했는지 또 경제 지표들 자세한 수치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까지 잠시 후 자세히 만나볼게요. 자, 국내 증시는 어제 5,000피 개장하자마자 도달을 했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전날에 세운 최고가를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4,952선 마감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 강세 보이면서 970선에 종가 안착을 했는데 일단 자동차와 조방원은 어제장에서 쉬어갔습니다. 역대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던 현대차가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 실현이고 또 고점 부담일까요? 3% 넘게 하락 전환하면서 장을 마쳤고 또 그동안 강했던 로봇주들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계속해서 소부장단까지 힘이 좋았고요. 그동안에 저평가됐던 소외 업종이었던 2차 전지 그리고 소비주, 바이오, 화장품 섹터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던 하루였는데요. 펩트론도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가지면서 어제장에서 급등세 나왔고요. 또 이수페타시스는 구글 제미나이 3의 TPU 관련 수혜주죠. 두 자릿수대 슈팅이 나왔고 2차 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는 로봇과 또 엮이면서 고성능 배터리 수요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요. 삼성 SDI가 18%나 급등 마감했고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시세가 좋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장 다음 주죠. 1월 29일에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도주가 반도체와 자동차가 될지 확인해 보셔야겠는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든든한 시장 전략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 그리고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오늘 트렌드 섹터 4가지 국내 증시에 필요한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희 채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시면 되시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저희 채널 연동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 클립으로 재시청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전일 국내 증시 자세히 마감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석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서는 목표 지수 도달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탄력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또 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바탕으로 최근 피지컬 AI 모멘텀이 지수를 가파르게 끌어올렸습니다. 장중 5천선을 찍었지만 매물이 출회되면서 0.87% 오른 4,952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로봇과 전고체, ESS 테마가 폭발하면서 강한 상승세 유지해줬는데요. 전날 제약바이오로 굉장히 크게 빠졌었지만 상당 부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2% 오르면서 970선에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1,555억 원 매수 흐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집중 매수했고요. 자동차는 대량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양시장에서 매도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전기전자와 화학을 매수했지만 연기금 리밸런싱 부담이 지속되면서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매도세 보였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국내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아틀라스 견제에 나선 현대차 노조 소식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본격적인 양산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거센 노사 갈등의 파고에 직면했습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생산 현장 내 로봇 투입에 대해 강력 반대에 나서면서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 주도권 선점 전략이 일찌감치 내부 진통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난 모양새인데요. 현대 기아차 노조가 법정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공동투쟁에 나선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노사가 차분히 상생의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올해 목표 성장률이 2%로 전망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GDP 성장률 1%를 기록하면서 간신히 0%대 성장을 모면했는데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도 건설업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건설업 회복이 기대되고 또 수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2%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적극 재정에 민간 투자를 더해 이 2%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두드러졌던 반도체 섹터에서는 삼성전자가 1.87%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장중 코스피가 5,000피를 밟았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시총도 단일 기업 최초로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이어갔습니다. 자동차는 차익 실현에 타겟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정유화학, 화장품, 바이오로 순환매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2차 전지와 로봇은 어제 주인공이었죠. 삼성 SDI, 휴머노이드 배터리 기대감으로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로봇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5,000피 기대감에 금융과 증권주도 올랐고요. 또 전일 알테오젠으로 크게 내렸던 제약바이오, 어제는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두 가지 만나볼까요? 첫 번째 특징주는 슈어소프트테크였습니다. 어제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1,210원에 장 마쳤는데요. 슈어소프트테크는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검증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로봇 산업 확산에 따른 수혜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은 단순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는 단계로 갈수록 오작동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소프트웨어 검증이 필수가 됩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이번 현대차그룹 로봇 사업에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로봇 양산 단계에서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를 먼저 검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미 현대차그룹과의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로봇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요. 최근 한 달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AI 중심의 공동 대표이사 체제 도입과 신규 공급 계약 체결 등 사업 구조 재편이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하면서 어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신호는 경계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삼천당 제약이었고요. 12% 넘게 오르면서 32만 6,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일본 기업 다이이치 산쿄와 먹는 위고비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장 막바지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세마글루타이드는 비만과 제2형 당뇨 치료에 사용되고요. 지금까지는 주사제가 중심이었지만 경구제로 전환되면 복용 편의성, 시장 접근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 확대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일본 최대급 제약사 중 하나인 다이이치 산교와 파트너가 됐다는 점은 기술력과 사업성 모두에 대한 신뢰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향후 인허가 성공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AR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핵융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핵융합 기술 개발에 1,12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9% 많은 규모로 핵융합 전력 생산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시행 계획은 핵융합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확보 경쟁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핵융합 실험 장비 및 기술, 인프라 업종들, 관련 업종들 모두 강세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호텔이었고요. 한한령과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제주 크루즈 산업이 서서히 부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은 무려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크루즈 관광객 증가와 관련해 제주도는 준모항 운영과 무인 자동 심사대 도입, 그리고 크루즈 선석 배정의 디지털 전환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강정항 위탁 수화물 시스템 구축 등 여러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글로벌 대표 기항지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호텔과 여행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간밤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그린란드 관세 전쟁 공포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20일 하락분을 거의 만회했는데요. 다우존스는 0.63% 오르면서 49,384선에 장 마쳤고요. 나스닥은 0.91% 올라주면서 23,436선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역시 0.55% 오르면서 6,913선에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총 상위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은 간밤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젠슨 황이 AI의 지속적 수요와 거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도체 강세가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상승세 보였습니다. 메타는 올해 조정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증권사가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약 5.7% 가까이 강세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날 다보스 포럼에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면서 4% 넘게 급등했습니다. 간밤 PC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지난해 3분기 GDP 확정치도 긍정적으로 발표됐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어제장 짚어봤습니다. 5,000P는 정점이 아닌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올랐나 보다 누가 더 오를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될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과열된 종목의 비중 조절과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제 고개를 드는 섹터로도 시선을 돌리는 유연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이어집니다. 금리 동결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경제 전망 발표까지 주목하셔야겠고요. 국내에서는 반도체가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예정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세부 실적 발표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밤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 언급 이후에 시장에서 안도감이 나왔습니다. 현재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49,384선, 그리고 나스닥은 23,436선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강보합권 나타나면서 6,91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트레이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견조한 또 경제 지표 역시 투심을 뒷받침하는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잠시 후 헤드라인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임의 소비자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이 1% 이상 올랐고요. 부동산 업종도 1%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초록불을 짙게 그려내고 있는데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0.83% 마감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1.52% 강세 흐름 보였고요. 또 애플은 0.28%로 강보합권 나타났고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5%대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JP모건의 CEO를 상대로 한 최소 50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났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오라클의 틱톡 인수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라클 주가 역시 2%대 2.47% 초록불 그려냈네요. 모더나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암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된 게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4%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품귀의 수혜를 보고 있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2%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4,5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인텔 같은 경우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애프터 마켓에서 6% 넘게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 담겨 있었는지 바로 헤드라인 통해서 열어볼게요. 인텔의 실적 발표는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지만 올해 1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못 미친다라는 이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인텔의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은 15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이제 다만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가 117억에서 127억 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25억 달러를 밑도는 수준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좀 실망감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인텔의 CEO는 강력한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18회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우리는 작업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최고 재무 책임자 역시 CNBC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가 약한 것은 계절적 수요에 필요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또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인텔의 이 파운드리 사업 매출인 45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자세히 뜯어보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매출 같은 경우는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인텔은 이번 분기 중에 엔비디아에 대한 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고요. 또 지난 5개월간 2배 이상 이미 급등한 인텔의 주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너무 이미 과도하게 높은 주가가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냐라는 또 시선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간밤에도 한마디라도 던졌습니다. 그린란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과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을 재차 강조를 했죠. 99년이나 10년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가 차원의 문제는 훨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진다고 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또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린란드를 우리의 영토라는 또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를 병합하려는 이 미국의 압박에 따른 이 부분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10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 주식과 국채 등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또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덴마크의 연기금 아카데미 컨펜션은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미 국채 1억 달러 규모를 이번 달 말까지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었죠. 양측의 신경전은 일단 남아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고비는 넘겼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열어볼게요.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보스 포럼에 참가를 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머스크 CEO는 지난 수년간 이 다보스 포럼을 공개적으로 좀 공격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더욱더 눈길을 이끌었습니다. 내년 말쯤에 일반 대중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이미 공장 내 단순 작업에 일부 활용이 되고 있고 올해 말에는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덧붙였습니다. 로봇이 인간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또 머스크 CEO는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유럽에서 다음 달에 감독형 FSD 승인을 기대하고 있고요. 중국도 비슷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죠. 예상치보다 견조하게 발표가 되면서 증시 상승을 뒷받침하는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 3분기 GDP 같은 경우는 연율 4.4%로 집계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11월 PCE 역시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0만 건을 유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소폭 가회했습니다. 이 말은 즉 고용시장도 아직 괜찮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바겠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월 4일에서 10일 기준으로 184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주보다 2만 6천 건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EPC 지표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대비는 2.8%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경조한 경제 지표는 연준의 이번 달 금리 동결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2026년에도 성장이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돈다면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이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5000P 시대를 어제 저희 개장 시그널과 함께 맞이를 했었는데 5000P 시대 기념해서 또 한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5000P를 오늘도 또 종가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주에 5000P가 종가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증시를 바라봐야 할지 이 부분에 두고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 지수가 300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보였었죠. 그런 지난 8월을 뒤로하고 9월부터 강세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어제 오전 개장하자마자 기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AI 인프라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9월 이후에 반도체 가격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자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9월 이후로 코스피가 무려 54% 급등을 했고요. 지금 같은 기간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2%고요. 그리고 TSMC가 포함된 대만 증시도 31%밖에 상승률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글로벌 강세장을 견인했던 건 모두 다 반도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특히나 한국 증시 코스피가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 증시가 다른 주요 지수 대비 이렇게 가파른 상승 탄력을 보였던 것은 바로 CS 2026 이후에 이 물리적 AI, 피지컬 AI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로보틱스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영향도 컸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법제화 추진 그리고 증시 부양 의지 역시 투심을 계속해서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으로 추정되는 기타 법인의 견조한 매수세도 수급 측면에서 튼튼하게 이런 지수 상승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5,000포인트를 넘어서 추가 상승 가능한지 아니면 조정 국면으로 다시 하락장이 다가올지 이 부분에서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다음 장 넘겨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핵심 변수는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최근 반도체 칩 가격 급등은 수요 폭증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된 데 따른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요 기업들 역시 수익성 관리를 이유로 단기간 내 공격적인 이 공급 확대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게 이제 현재 시장의 평가고요. 오히려 범용 디램, 낸드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HBM 쪽으로 조금 더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디램이나 이런 기존 메모리 가격의 강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구조 변화는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좀 부담 요인으로도 작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대만 간의 반도체 무역 협의가 있었습니다. 관세 면제 조건을 이제 감안할 경우에 국내 기업들 역시 미국 내에서 메모리 생산 설비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요. 비용 부담이 그러면 이로 인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이는 공급 부족 국면에서 나타나는 좀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다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주요 투자은행, IDC 등 이런 기관들은 반도체 칩 가격 급등이 PC와 스마트폰 판매 둔화,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하드웨어 산업 전반의 수요 둔화 가능성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증시에서는 HP가 2021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애플 역시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오늘은 상승 마감을 했지만요. 아이폰 출하량 둔화 우려로 인해서 지난해 10월 수준까지 주가가 거의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 부담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 반도체 가격의 상승 속도와 함께 또 월말 월초에 미국 증시에 있어서 하드웨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가이던스 또한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의 실적 발표도 오늘 나왔고 가이던스가 좀 실망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것처럼 가이던스를 좀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자, 다음 장 넘기면서 마지막 내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정부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법제화 여부 역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해당 정책은 필수적인 과제로 보여지고요. 과거처럼 여론 부담으로 정책이 여기서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추진이 될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 이후에 시장 가치 정상화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의 이 가장 큰 변수는 무엇보다 국내 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 환경도 중요해 보입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는 곧바로 이 수출 감소와 기업 이익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이 4%를 상회하고 있고 오늘 나온 GDP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좋은 결과, 괜찮은 경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는 AI 투자 그리고 일부 산업만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산업은 현재 정체된 K자형 경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소비 또한 K자형을 보이면서 좀 고소득층만 아무래도 중산층 이하의 가계 자산이 좀 앞으로도 증가가 돼야지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좀 더 탄탄한 경제 성장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앞으로 제조업도 좀 튼튼한 경제 성장치를 바라보면서 AI 산업의 R&D 비용을 적극적으로 증액하고 AI를 실제 생산성과 서비스로 연결하는 기업들에 대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증시에 대한 5,000피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 지금 양시장 모두 개장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장도 양시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미증시 상승 영향으로 현재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지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일 대비 0.38% 오르면서 4,9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장하자마자 바로 5,000포인트까지 고지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강보합권 나타나면서 9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와 분위기 비슷합니다. 개인 홀로 양시장 모두 사들이고 있는데 사들이고 있는 매수세 규모 자체는 어제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개인이 현재 4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소폭이지만 매수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홀로 1,300억 원가량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희비가 엇갈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전자는 0.98% 상승이고요. SK 하이닉스는 0.79% 하락하며 7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하락폭을 좀 키웠던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또 두 종목이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네요. 현대차는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2% 상승이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장에서 많이 밀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1%에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쪽도 오늘 흐름 좋네요. HD현대중공업 2% 상승이고요. 하나오션 3%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1.4% 상승입니다. 37만 5,500원이고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단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상승률이 좋습니다. 지금 ABL바이오 2%, 삼천당제약이 9%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상승이고요. 코롱티슈진, 페트론, 리가켄바이오 모두 다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무벡스 로봇 쪽 좀 쉬어가는 흐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오늘 또 국내 증시 안에서 트렌드 섹터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김민지 캐스터가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어제 무려 46년 만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마침내 장중 5천선을 돌파하면서 꿈의 지수 5,000피 시대를 열었는데요. 비록 종가는 문턱에서 멈췄지만 시장은 이미 한 단계 위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반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온기를 더해줄지 기대되는 하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흐름을 읽는 안목이 더 중요해지죠. 오늘 눈여겨볼 만한 섹터 4가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반도체, 로봇주의 수혜를 받는 2차 전지, 수출 지표가 뒷받침해주는 화장품, 그리고 코스피 5천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증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연초부터 지수 상승을 견인한 섹터가 바로 반도체죠. 어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섹터에 힘을 더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에 관한 유럽 8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그린란드 병합과 관련해서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다보스 포럼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AI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반도체주 더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지수 일제히 올랐고요. 특히 뉴욕 증시에서 인텔, AMD, 마이크론, 엔비디아 모두 상승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18%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국내 대장주들을 자극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장중 15만 7천 원을 터치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이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한 단일 기업 시가총액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15만 2,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장중 77만 3천 원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2.03% 강세 보여주면서 75만 5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이 반도체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최근 로봇주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로봇주 섹터의 강세가 수혜를 주면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CS2016에서 공개한 현대차의 아틀라스, 또 크루아상을 굽는 LG전자의 클로이드 등 피지컬 AI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AI 로봇이 구동되려면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일반 기계와는 다르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슴 쪽에만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경량화, 안정성, 밀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 기술의 고도화가 핵심인 건데요. 따라서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2차 전지주 탄력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불기둥을 세우고 있는데요. LFP 배터리보다는 현재 상용 중인 3원계 배터리가 더 효율적이고 또 이 3원계 배터리보다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안정성에서 더 뛰어나다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종목이 바로 삼성 SDI죠. 삼성 SDI는 지금 당장 쓰고 있는 3원계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또 앞으로 쓰일 전고체 배터리도 만들 계획이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와 기아 로보틱스 랩과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18%대 강세로 38만 4,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소재 쪽에서 함께 주목받는 종목도 있는데요.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 SDI가 완성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라면 이 소재로 들어가는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16%대 상승하면서 10만 2,1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바로 화장품주입니다. 최근 화장품주는 단순한 테마를 넘어 글로벌 실적과 이 수출 지표가 뒷받침하는 섹터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특히 기초 화장품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슬로우 에이징, 피부 재생 등 기능성 중심의 K-뷰티 전략이 해외 시장에서 제대로 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의 고입구 구매단이 한국을 직접 찾아 브랜드사 57개와 함께 비즈니스 상담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화장품 섹터 전반에 순환매가 유입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제니,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낸 어제였습니다. 섹터 안에서도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인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APR입니다. APR은 자사 뷰티 디바이스 메디큐브 AGR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6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500만 대를 기록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100만 대 이상을 추가 판매된 성과를 보인 건데요. 이 APR은 단순히 화장품을 잘 파는 기업이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글로벌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성과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APR은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의료 현장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단순 미용을 목적을 넘어 전문적인 시술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시장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APR 현재 연구개발과 R&D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하면서 어제는 11% 상승하면서 28만 6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섹터는 바로 증권입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가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증권사들의 핵심 수익원인 매매 수수료 수익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올해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은 전월 대비 70% 넘게 상승한 25조 1,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법 개정 논의도 증권주에 추가적인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와의 자리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건데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시장에 다시 풀기보다는 없애는 방향이 거론되면서 그만큼 주주에게 돌아가는 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사주를 비교적 많이 보유한 증권사일수록 제도 변화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 증권업 쪽 전반이 이중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신용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가 모두 상승 마감한 어제였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은 5.83% 상승했고요. 한국금융지주는 3.27%, 삼성증권은 2.7% 상승하면서 대부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할 만한 4가지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가오는 증시 일정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일본 BOJ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삼성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다음 주에는 29일 목요일에 FOMC와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주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새로운 구간에 들어선 만큼 또 오늘은 더더욱 흐름을 읽는 시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하루도 차분히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새로운 전략 세우시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민지였습니다. 네, 현재 9시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극 초반과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를 계속해서 수급이 달라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한 지수 분위기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 상승하면서 4,997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9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 양시장에서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현재 어떤 섹터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스페이스 X 섹터가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페이스 X가 월가의 4대 투자은행들과 IP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왔고 이 소식을 호재로 좀 반영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전자결제 섹터도 좋은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한투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좀 전망하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현재 상승률이 큽니다. 거의 8%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거래소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어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 오늘 그래도 그 상승분에서 지켜내면서 1%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9% 조금 더 상승률을 키워냈습니다. 15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양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포스코홀딩스도 3.8%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쪽도 좋고요. 조선 쪽 하나오션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7%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고 역시나 2차전지 쪽 어제 이어 오늘도 강합니다. 한동화성도 7%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그룹주 안에서 현대건설이 지금 두 자릿수대 슈팅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관련해서 또 로봇 관련 쪽으로 반등세가 오늘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코스닥 시장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지금 18% 급등이고요. 현대 무벡스도 아까 전에 장 초반에는 하락이었는데 상승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코프로는 지금 오늘은 또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제약 바이오 안에서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잘 상승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와 동반해서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쪽들 그리고 우주항공 쪽 테마 섹터 안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오랜만에 다시 4%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로봇주 안에서 에브리봇도 지금 6.9%로 거래대금 상위 단에서 14위에 랭크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SOS랩 지금 현재 27%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로봇이 지금 다시 한번 어제 장에서 쉬어갔던 흐름을 강하게 반등하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또 코스피가 5,000피를 도달을 했는데요. 오늘은 종가로 5,000피에 맞춰서 마감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기대해 보면서 그렇다면 저평가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이 부분 또한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저희 팍스경제TV 통해서 종목들 그리고 또 안전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